미중 갈등에 우리만 맨날 터지는 상황입니다. 미국 반도체 통제에 흑연으로 맞선 중국, 한국이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도체랑 배터리를 만드는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항상 억울하면서도 힘들면서도 이런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소재 핵심 부품인 갈륨, 게르마늄에 이어서 이번에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 통제 카드를 추가하면서 광물 무기화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갈륨이랑 게르마늄 수출 통제는 잽 정도였다면 이번에 흑연 수출 통제는 배터리 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연 흑연 생산국과 비중 중국이 65%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흑연 수입 현황은요. 전체 인조 흑연, 천연 흑연 둘 다 합쳐서 94%, 97%. 그래파이트는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나라한테 크게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OX 한번 들어볼게요. 자, 미중 갈등, 요런 수출 통제, 반도체와 배터리 타격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미미할 거다 생각하시면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이 좀 갈리는 그런 상황이네요. 김태성 이사님, 네. 타격이 크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 뭐 주가에 크게 이 부분이 이 등락률을 좀 높인다거나 내린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 들어와야 할 타이밍,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할 타이밍에 이런 불필요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 투심이 좀 얼어붙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했었을 때 우리가 2차 전지의 반등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올 랠리에 저는 좀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굉장히 짧은 반등.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에 노출되고 있다 보니 과감하게 좀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도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를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 자금이 들어왔다 나왔다가 저는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이슈가 아무래도 이 반도체는 좀 제외하더라도 이제 배터리 쪽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저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가를 끌어내리거나 엄청난 악재는 아니겠지만 올라가는 거에 발목 잡을 정도의 악재로는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 이제 국산화 내재화를 지금 했잖아요. 예.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뭐 큰 피해를 준다. 뭐 지금 당장에는 피해가 좀 있겠죠. 하지만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내재화가 되고 있다 보니 실제로 이제 주가의 급등락에는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은 X를 들어주신 만큼 미미할 것이다. 어떤 그렇죠. 측면에서 그렇게 보시는지. 네, 이게 지금 음극재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흑연 같은 경우는 음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광물인데 실제로 중국에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은 흑연이라는 광물이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국산 음극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흑연을 우리나라에 우리가 수입을 못한다라고 해서 실제 우리나라 뭐 셀업체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는 굉장히 적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이 통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금지가 아니라 통제라는 부분도 메리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도 우리나라 3사,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도 음극재를 중국 쪽에서 받아서 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흑연 자체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받는 것은 좀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도 뭐 군사용도 활용에 대한 그런 사용처 때문에 흑연에 대한 수출을 제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민간 기업에 대한 그런 제재, 금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 음극재와 흑연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구분을 지어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타격은 미미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뭐 더 빠질 구간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주가 측면에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오늘 에코프로가 얼마까지 내려갔습니까? 73만 원? 야, 이거 뭐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이제 한 달 전부터는 이제 2차 전지가 좀 어렵다라는, 한 달 전에는 2차 전지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도 사실상 만만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성장 산업이라는 것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번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라는 숫자가 좀 찍혀줘야 되죠. 그렇게 숫자가 좀 나와줘야지 재차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전반적인 재반 여건 상태가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께는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 긴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가 딱 하나만 꼽자면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상보다 더딘 전기차 판매, 전기차 수요, 혹은 뭐 떨어지는 리튬 가격, 뭐 혹은 이전에는 막 땡겼는데 땡기지 못하는 밸류에이션, 뭐 PER, 혹은 중국 전기차의 선전,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지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를 꼭 집어보자면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연초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때만큼 예. 시장에서의 분위기 자체가 많이 투심 자체가 악화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외형 성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은 당연히 있겠지만 일단 이게 이제 좀 의구심이 많이 든다라는 거죠. 이 업종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심의 악화를 좀 불러일으키고 지금 시장 자체도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악재가 겹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성 이사님은요, 요게 뭐 결국은 뭐 에코프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요게 여기 저희는 채널이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세적으로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니까 사고 싶은 그런 예비 뭐 매수자들도 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네. 요 추세가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도 매수세가 좀 덜 들어오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냥 기술적으로만 좀 보면 오늘 반등이 나왔어야 될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화면에 좀 잡히나 모르겠어요. 예. 일단 사실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해 이제 4월달, 5월달에 이 80만 원대를 언제 어느 순간에 돌파하느냐 마냐 이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앵커님이 저에게 에코프로 100만 원 갑니까? 안 갑니까? 물어보셨고 그거 커피 내기까지도 했었는데 네. 일단 아무튼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이 의미 있었던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100만 원 혹은 150만 원대까지 한번 시세를 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이 중요한 가격대 밑으로 지금 이탈이 됐다라고 하면 그만큼 지금 투심이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더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신용 매수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의 반대 매매 물량도 굉장히 또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지금 이 성장주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성장성이 갑자기 꺾였을 때, 그러니까 주춤했을 때, 일단은 이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이 좀 주춤한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올라갈 만한 지금 메리트는 많이 없는 상황. 또 그런 상황 속에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좋은 뉴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이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예전에는 50만 원이었으면 뭐 2주, 3주 살 수 있었던 주식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못 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한정적인 자금으로 사실 에코프로를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담아내기에는 예전처럼 모멘텀 자체가 조금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해서 종목을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종목 하나씩만 주신다고 하면 가격 전략까지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저는 일단 반도체 쪽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을 좀 보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중에서 전공정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각이 안 됐었고 이제 후공정 쪽이 많이 부각이 됐었죠. 근데 지금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후공정 쪽으로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이 HPM용 CMP 슬러리 소재를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이 소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HBM 공정 중에서 이 솔브레인의 소재 자체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단독 공급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 솔브레인이 진행하기 전엔 일본 쪽에서 계속해서 사들여왔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국산화하면서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HBM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 관련되어 있는 장비주들이 연초부터 엄청나게 움직였는데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약간 후발주자 느낌으로 따라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주가 흐름 자체가 HBM 쪽과 많이 연동이 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을 이게 추가 상승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는데 지금 이 HBM 시장 같은 경우는 멀리 가지도 않고 2023년도 연초보다도 지금 이제 기대가 되는 2024년도의 성장률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연초만 하더라도 매년 50% 성장할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매년 100%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장률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HBM 관련주들은 꼭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목표가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네. 시장 자체가 크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뭐 7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고점대 부근인 28만 원 정도 선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28만 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30만 원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23만 원 의견 드리겠습니다. 23만 원 손절가,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28,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30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태성 이사님 종목 하나만 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저는 반도체 쪽에서는 HPSP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너무 2차 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반도체 쪽만 너무 좋게 이야기한 것 같아서 예. 제가 좀 정정 아닌 정정을 드려보자면 2차 예. 전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맞습니다.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는 사실 지금 위치에서 매도도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이제 반도체 이 HP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정 관련 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공정 중에 이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조금 굉장히 높게 잡아줄 수 있는 고압수소 어닐링 공정을 이제 맡아서 하는 기업이 이제 HPSP인데, 고압수소 어닐링이라고 하는 공정 자체가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특혜 아닌 특혜를 좀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삼성전자 HBM,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SK 하이닉스가 HBM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주도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HBM의 캐파가 계속해서 지금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수혜를 HPSP가 가장 크게 또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근에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8,000원 가격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9월 5일 날 기록했던 39,450원을 어떤 형태로 돌파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만약 뉴스라든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붙어주면서 돌파하게 된다면 저는 목표가 45,000원까지 잡고 대응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5,000원이면은 4만 원이 52주 신고가니까 거기서도 5,000원을 더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손절가 28,000원, 목표가 45,000원, 시초가 매수로 HPSP 그리고 솔브레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